다음 주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절대전략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은 그 차익 실현의 하루였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조정의 원인을 차익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일단은 물론 이제 간밤에 미국발 악재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국내 증시가 유독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더 크게 좀 하락했다는 점에서 보면 차익 실현의 그런 욕구가 더 강한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지난주 수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 80만 건보다 훨씬 상회한 97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개선되고 있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좀 다시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기술적 과열에 좀 위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악재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간밤에 있었던 미국 고용시장의 둔화가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코스피 그 20일 이격도를 보면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과열이 좀 두드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현재의 어떤 그런 단기 조정의 흐름을 조금 기간 조정으로 보느냐, 이제 가격 조정으로 보느냐의 눈치 싸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현재와 같은 코스피 과열 국면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대략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가 뭐 글로벌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크게 상승했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술적 부담을 좀 더 느끼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우리 과거 유사한 과연 양상들을 좀 비추어 보면은 쉬어가는 과정의 형태, 기간 조정의 형태가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정이 이어진다면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계시군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종목을 고를 때 기준선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 뭐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이제 어떤 채권 시장의 불안한 흐름, 뭐 금리 상승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 금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 조지아 선거 이후에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미국 금리가 조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작년 장세를 좀 보시면 중간중간에 미국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국내 증시, 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조정을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 더딘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뭐 가게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 뭐 또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익 실현에 조금 근본적인 또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흐름을 지금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국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경기 흐름상으로만 보면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금리가 경기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걱정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간밤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마는 연준의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계속 시장에 확인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갑자기 돈을 이제
풀다가 걷어들일 수 있는 어떤 긴급한 그런 긴축으로의 전환 스탠스를 보여준다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계속해서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결국 그래서 미국 금리의 방향성이 어떤 중요한 단수라고 보는데 연준이 지금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어쨌든 바이든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재정 정책상 경기 부양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또 취임 초반이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여기서 긴축으로 가져간다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미스매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 정책의 일관성상 연준 역시도 미국 그 정부의 입장과 함께 재정과 통화 정책이 함께 완화적 스탠스로 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은 중요하다 이런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최근에 뭐 미국 의료 시스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 미국 경제가 조금 뚜렷하게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지금 어떤 긴축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좀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좀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최근에 좀 대두가 됐습니다만 사실 연준이 이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준다면 그 부분도 지속적인 악재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하고 같이 보고 있는 게 이제 유가입니다. 그 유가가 어느새 이제 50불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유가도 그 경기 대비해서 너무 급하게 오르게 되면 이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물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못지않게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유가 흐름도 조금 면밀하게 어떤 경기 흐름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올해 2021년에 첫 번째 FOMC는 1월 우리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26일, 27일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간밤에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이 테이퍼링의 논의를 일축했잖아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투심 달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면은 완화적인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요? 일단은 그 스탠스는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조금 FMC에서 조금 더 명확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또 스탠스를 조금 희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 의장들마다 이제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이사들마다 그 코멘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조금 갑론을박이 될 수 있는 또 약간 뷰가 다를 수 있는 그런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조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명쾌하게 또 조금 공식적으로 그런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투자자들이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연준을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의지했다고 할까요? 네, 연준의 유동성 어떤 공급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면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말씀하신 대로 다다음 주 FOMC에서 조금 확인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의 차익 실현은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다른 나라 지금 아시아 증시들은 뭐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보합권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국내 증시의 어떤 하락 흐름은 좀 차별화된 국내 증시만의 하락폭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 흐름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섹터, 관심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시장이 이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에 대해서도 아마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1월 하순으로 갈수록 또 2월로 넘어갈수록 아마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다음 달 백신이 좀 현실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부터 좀 워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코로나 피해주에 대해서 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확진자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다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로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피해주들, 컨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이번 주에도 살짝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내수나 소비, 오늘은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그 내에서의 순환매도 나타났는데 이쪽으로의 관심 권하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과 함께 절대 전략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알림 말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주말입니다.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있어서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박동기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단기 승부주 집중 분석이라는 주제로 17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는 금산 전문가가 저녁 10시에 함께합니다. 올해 새롭게 탄생되는 유망 섹터 5개의 우리나라, 그 5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든 하루가 좀 마무리됐는데요. 주말 좀 여유롭게 보내시고 또 다음 주를 튼튼하게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TV 새롭게 단장해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께 선보일 텐데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